네. 네. 나의 청와대 일기라는 제목이고요. 부제는 이거 와 이거 엄청 두꺼워. 예, 이거 페이지가 387이야. 예, 400페이지 안 넘기려고 대단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1826일에 알려지지 않는 얘기가 이게 부제인데요. 2017년 5월 10날 임기 첫날 제 청와대 임기를 시작해서 근무를 시작해서 대통령과 마지막 퇴근을 같이 했던 비서관으로서 역사에 꼭 기록을 꼭 남겨야 된다라는 그 소명의식을 좀 가졌습니다. 아까 김창수 비서관님께서는 이제 남북관계에 관련된 여러 이제 청와대와 청와대 밖의 부처들을 여러 군데를 경험하셨다면 저는 청와대 내에 네. 여러 부서를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뭐 대변인 네. 그랬죠. 처음에 시작은 이제 민정수석실에 의전 비서관실에 이제 행정관으로 시작을 의전 했고, 비서관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국수석님 보좌관을 했고, 그 다음에 홍보기획 부대변인 그리고 국정홍보 비서관 이렇게 해서 청와대에 여민관이 1, 2, 3관이 있는데요. 1, 2, 3관을 다 거친 아주 좀 보기 드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상관 한 군데서 못을 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무슨 빵꾸가 났다 그러면 반드시 가서 누군가에 떼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차출돼서 많이 가기도 하고 네. 그랬었는데요. 원래 이제 국회에서 좀 오랫동안 또 보좌관 생활을 네, 했었죠. 보좌관 생활 뭐 한 10몇 년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 가서 이제 의전 비서관실에 가서 그 남북 관계에 관련된 네. 그러니까 남북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된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저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까운 얘기들. 아 그러니까 밖으로 언론에 많이 보도 안 됐던. 예. 그래서 책을 왜 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까워서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이거 보니까 기록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이게 이제 기록하지 않으면 이걸 책을 펴낼 수 없잖아요. 말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거 책 못 써거든. 이거는 기록이 있어야 하거든. 네, 그 수첩에 네. 그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기점 뭐 이럴 때는 꼭 저의 생각이 뭐였는지를 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은 많이 이제 네. 이 검색을 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데 그때 나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참모진들은 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고 우리가 짊어졌던 그 무게가 무엇이었었는지 이런 것들은 좀 기록해 놔야 야. 아니 대통령 모시고 그 살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다시 반복될 텐데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했었나라고 하는 얘기들을 들려줄 수 있으려면 나의 기록도 명확해야 되니까 그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예, 그건 집권의 경험을 한 번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정권은 지금 뺏겼습니다만은 다시 우리가 정권을 가져올 거고 그러면 또 멋있게 또 잘 해야 될 거고 앞으로는 절대 뺏기지 않도록 잘해야 될 때면 우리가 그 질문을 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우리의 어떤 실책도 있었고 우리는 또 어떤 영광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함께 좀 기록해 둘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 메모했던 것들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많이 도움이 주로 됐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거, 특히 또 이제 도보다리 회담, 네.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본인이 그 당시에 의전 비서관이었죠. 의전 비서관실 행정관이었죠. 의전 비서관실 행정관. 네. 그 일이 중심으로 좀 담겨 있고, 네. 그다음에 조국 수석과 함께했던 당시 네. 보좌관으로서 그 검찰 개혁과 관련된 내용 크게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네, 세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그 가까이 보면서 저에게 그 마음을 그 짠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저의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던 대통령의 진면목들 이건 제가 기록했던 것들을 그 썼고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얼마나 우리가 김창수 비서관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아무개들 역사에 알려지지 않은 아무개들이 그날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크게 노력을 했는지 네. 얼마나 헌신 노력을 다했는지를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최대한 좀 빛나게 해주고 싶은 생각에 제가 좀 그 글을 썼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국 수석님과 관련돼서 제가 함께 있었을 때 있었던 6곡지를 좀 같이 썼습니다. 아니 이거는 다음 정권을 우리가 찾아오면 말이죠. 영화의 한 장면으로 나올 만한 일이에요. 그 한반도 프로세스 쭉 몇 년, 한 2년, 2, 3년 됐죠. 그렇게 2018년부터 네. 쭉 갔었으니까 한 2, 3년 한 거죠.
뭐 윤재관 비서관 이렇게 책 냈는데 400페이지 안 넘기려고 노력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게 만약에 400페이지 넘어가잖아요. 근데 100개가 돼요. 네. 500페이지 넘어가잖아요. 그럼 벽돌이 됩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안보실에만 근무했습니다. 윤재관 비서관께서는 뭐 일관, 이관, 상관 다 왔다 갔다 하시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땜통 역할도 하셨다 그랬는데 저는 안보실에만 있었기 때문에 안보실은 여민 상관에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일관, 이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희들은 안보실 같은 경우는 일관, 이관에서 봐도 잘 안 보인다 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저희도 일관, 이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은 청와대 근무하면서도 그런 이제 잘 모르고 지나간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죠. 해보면 잘 모르는 잘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죠. 예. 그래서 청와대 어떤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또 주변에서 소소한 이 어떤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언제가 우리 비서관께서 이런 책 내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딱 읽어보면서 네. 아직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어디 가서 마치 내가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또 썰을 풀 수 있는 저희 썰의 소재거리를 제공해 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 요즘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이제 일주일 좀 넘었는데요. 좀 잘 나간다면서요? 교보문고 정치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지금 2위, 3위 이렇게 하고 있고. 예. 아, 정치 분야? 예, 정치 분야 2위, 3위를 지금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회의 그 반응을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 글 감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제가 그만큼 성원에 보답하는 일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뇌입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한 정부를 책임져 왔고 그 역할을 같이 해왔던 사람들이 우리의 기록들을 계속 좀 남기고 이런 노력들은 좀 계속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뒤에 다른 비서관들 뭐 다른 행정관들도 글 쓰려고 노력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를 보고 힘을 좀 내가지고 계속 좀 쓰셨으면 좋겠다. 예. 목차를 한번 좀 보여주시죠. 목차 어떤 내용들이 좀 있는지. 아, 보니까 뭐 책이 저도 이 책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꼭 읽어봐야 할 대목들 한두 개만 좀 꼽아주시죠. 제가 여기 사진을 좀 많이 넣었는데 네, 사진 많이 들어왔죠. 네, 사진을 설명하면서 하면 가장 쉽게 되던데요. 네. 오늘은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뭐 2년 문재인 대통령과 2년 그리고 청와대에서의 그 생활할 때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체력 관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이런 재미난 얘기 좀 썼고요. 예. 2부에서는 알려진 장면에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 여기에서 이 얘기는 제가 그 문재인입니다 영화를 만드는 감독님께도 제가 네. 1차 원고가 나왔을 때 아웃라인만 해서 보내드렸었어요. 그래서 네. 대통령님과 관련된 이 인간적인 면모를 알기 쉽게 잘 정리를 한 것이다라고 해서 영화에 많이 반영됐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는데요. 거기에도 좀 나옵니다면은 세 번째 한겨울의 기다림 이게 저는 대통령을 정말로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지금도 전혀 잊혀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위안부 할머니께서 청와대에 나들이를 하셨는데 한겨울이 1월달 초였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본관 앞에는 이제 칼바람을 부는 그렇죠. 엄청 추워요. 예, 엄청 춥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코트도 없이 그냥 일반 양복만 입고 예. 늦게 도착하신 한 할머니를 영접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청와대 본관 앞에서 계속 기다리시던 장면. 우리 참모들은 계속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들어가셔서 기다리셔도 무방하다 말씀하시는데 카메라도 전혀 없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도 저희들한테 말씀하셨을 때 할머니가 안 오셨는데 내가 언제 어떻게 먼저 들어가느냐 이 얘기를 하시면서 20분 동안 계속 서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국민을 바라볼 때 국민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를 배웠던 이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잊혀지지 않고요. 네. 청와대 투어 가이드로 데뷔할 때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청와대 투어 가이드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께서 그 가족을 잃은 공직을 하다가 순직하신 분들의 가족들을 초청해 가지고 명절에 이제 식사를 한번 하셨는데 그때 그 가족들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가족이 청와대에 온들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네. 밥을 먹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행사가 시작이 됐는데
서로들 사연을 얘기하면서 계속 울기만 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식사의 일정이었는데 점심 일정이었는데 모두가 울기만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다 들으시더니 내가 청와대 이 본관을 나도 요새 안 써서 몇 번 못 들어가 봤는데 내가 오늘 가이드를 한번 해서 청와대 구경을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청와대 본관의 내부의 속속들을 직접 설명을 해주시고 네. 예, 본인도 안 들어가 본 본인의 집무실에 들어가 가지고 예,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국무회의장에 가셔가지고 그분들을 좀 정중하게 모셨던 그래서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계속하면서 떠나실 때 그분들이 아주 활짝 웃으면서 대통령과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네. 가셨을 때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그런 기억들과 관련돼서 쭉 있고요. 뭐 최근에 뭐 수해와 관련돼서 얼마나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금 하는 이 행태와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께서 2020년 수해 때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가 대비가 될 수 있게 수해 현장과 관련된 얘기도 재미있게 읽어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조국 수석님과 관련된 얘기들에 대해서는 뭐 영화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대통령께 지금 소주 한 잔을 한다면 누구랑 하시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대통령께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2019년 11월에 있었던 국민과의 대화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도 소프트한 질문이지만 매우 중요한 질문도 나올 수 있다 해가지고 여쭤봤는데 그때 이제 당시 이제 조국 장관인데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그 애틋하고 가슴 아픈 얘기를 마음을 좀 드러내신 적이 있었는데 그 관련된 얘기도 좀 책에 썼고요. 그리고 김용균법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19년도 초에 정부를 강타했던 중요한 입법이었습니다. 김용균법 당시는 이제 여당이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야당이 협조를 얻어야 어느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에 대한 이 제도적인 보완을 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야당에서는 민정수석 조국을 내놓지 않으면 국회에 출석시키지 않으면 그 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라고 해서 협상을 걸었죠. 그래서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아주 흔치 않은데 네.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조국 수석이 본인을 사실성인하고 국회에 출석했던 그때 일화들 그리고 여러분도 많이 기억하십니다마는 장관 지명되고 난 뒤에 검찰의 첫 압수수색이 있었던 2019년 8월 27일 그날 오전에 있었던 얘기들을 담았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로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책과 관련돼서 꼭 드려야 될 말씀인데 네. 안 드렸던 건데 김창수 비서관님 좀 쭉 얘기해 오셨던 우리의 그동안의 노력들 그 노력들이 그냥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었고요. 이 조그만 하나라도 저희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하나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북한의 백두산까지 양국 정상에 가시게 된 거다. 그리고 한반도의 전쟁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우리가 최초로 우리가 중재를 해서 북미 간의 첫 대화를 하게 만든 그러한 성과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정상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최소한 8분 능선까지는 갔고 정상이 어떤 것인지까지는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길을 떠나면 우리 이제 9분 능선을 가고 정상까지 가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길잡이가 되어 주겠죠. 그래서 그 길잡이가 해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역사에 기록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남기고 싶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나의 청와대 일기 한 번만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관 지음이고 한길사에서 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인터넷에서 구매 가능하죠? 아, 그럼요. 교보문고 뭐 이런 등에서. 네. 내용이 이게 보면 사진도 많고 그 안에 설명이 굉장히 쉽게 돼 있는데 사료로서 가치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문재인 그 정부에 대한 평가가 사람마다 다 약간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기대만큼 못하지 않았냐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에는 잘했는데 정권을 빼앗겨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도 윤석열 정권 하는 거 보니까 문재인 정부 얼마나 잘했는지 그것도 또
새삼 느끼게 된다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기록으로서 가치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